대구의 한 호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일찌감치 폭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동구 아양교에서 최근 3년간 32건의 투신 사건이 발생해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경주 택시요금 복합 할증 구간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복합 할증 기점과 반경이 변경돼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15일 오전 대구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투숙객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화재 원인은 방화로 추정됩니다. 방화 용의자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객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창문으로 탈출한 투숙객들이 아슬아슬하게 난간에 서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 불이 난 건 15일 오전 9시 20분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 투숙객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카지노 들어간 입구에 연기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나중에 통로를 통해서 연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연기가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이번 화재 원인은 방화로 추정됩니다. 방화 용의자 55살 A씨는 1층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의 차에서는 칼과 톱 등 공구와 기름통 대여섯 개가 발견됐습니다. 용의자가 진술을 오락가락 자꾸 바꾸고 있어서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에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의자 차량을 정밀 수색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차량.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꽃피는 봄이 왔나 했는데 날씨는 벌써 여름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연일 3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너무 더워서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친 신조어 대프리카라는 별명까지 얻은 대구시는 일찌감치 폭염 대비에 나섰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양산을 쓰고 부채질을 해봐도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원스레 뿜어져 나오는 분수염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더위를 식혀봅니다. 아직 5월인데 너무 덥고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빨리 실내에 들어가고 싶어요. 15일 대구와 경산, 의성과 군위의 수온주는 30도를 넘어섰고 영천 신영면의 낮 기온은 32도를 기록해 경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날인 16일에도 대구는 30도, 경산과 영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7일까지는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평년보다 2에서 7도가량 높아서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빨라진 여름에 폭염 대비도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해 대구 지역 온열 질환자 수는 120여 명. 대구시는 올해 쿨링 포구와 그늘막, 쿨루프 등을 대폭 늘리고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년 9월 1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었습니다. 쪽방촌, 독거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특보 기간 중 각 구군 1개소씩 야간 폭염 대비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찾아온 가마솥 더위에 짧았던 봄이 가고 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아양교에서는 최근 3년간 32건의 투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6명에 달하는데요. 원인은 뭔지,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현장 출동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아양교에서 60대 남성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아양교에선 최근 3년간 32건의 투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숨진 사람은 16명에 이릅니다. 며칠 전 모녀가 투신을 기도했던 울산대교의 경우 2015년 6월 개통한 이후 투신 시도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투신대교라는 오명이 붙은 울산대교보다 아양교에서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사람이 숨졌습니다. 이 아양교 아래는 금호강이 흐르고 있고요. 다리 바닥에서부터 수면까지 교량 높이는 10m입니다. 투신 시도자들은 다리 양쪽에 설치된 인도에서 난간을 이용해 투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동구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투신 시도가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자살 방지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다리 양쪽 진입로에서 CCTV로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난관엔 적외선 감지기를, 가로등엔 방송용 스피커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투신을 시도하려고 난간을 짚으면 뒤로 물러나라는 경고방송이 나갑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CCTV 관제센터에 경보음을 울리게 되고 관제요원이 119에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설치해도 투신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1월엔 30대 여성이, 4월엔 60대 남성이 뛰어내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출동했을 땐 이미 뛰어내린 후라는 겁니다. 난간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살을 목적을 두고 이렇게 투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어떤 차단,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아양교의 난간이 기준보다 낮은 건 아닙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에 따라 최소 규격 1.1m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난간 외에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자살 시도율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마포대교. 지난 2016년 기존 난간 위에 1m 높이의 자살 방지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투신 시도가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양교는 왜 이때껏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 교량에 붙어있는 관리기관으로 전화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펜스를 더 높은 시설을 하려면은 그 필요한 부서, 그 동구청에 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설치한 시설물은 별도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동구도 마찬가지. 대구시에 이제껏 떠넘기다 사건이 계속되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시를 통해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자살 방지 난관과 경관 조명을 설치해 투신을 막겠다는 겁니다. 대구시에서 4월 15일에 행정안전부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양교 추락안전 난간대가 한 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경관 조명이 한 3억 원 정도. 그래서 합하면 한 6억 원 정도 예상입니다. 준공연도가 1983년으로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아양교. 자살 방지 난간의 하중을 아양교가 견딜 수 있냐 물었더니 그건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뒤 구조적 계산을 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이 위에 자살 방지 난간을 설치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해마다 줄지 않는 아양교 투신 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장 출동 권수경입니다. 오는 18일부터 경주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500원 인상됩니다. 요금 인상은 6년 만의 일인데요. 택시 요금 복합 할증 구간의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요금은 오르지만 복합 할증 기점과 반경을 변경하는 복합 할증 구간 개선안이 마련돼서 일부 지역에서는 요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경주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은 2,800원입니다. 오는 18일부터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거리 운임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33초당 100원인 시간 운임과 복합 할증, 심야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복합 할증 구간의 기준점이 변경됩니다. 기존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km에서 경주 예술의 전당 반경 5km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되던 현곡면 아파트 단지와 경주대, 신라공고 내거리, 포석정까지 복합 할증 구간에서 제외됩니다.
기점 변경과 반경 확대로 요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복합할증제에 있을 때는 금장에서 택시를 승차해갖고 여기 2km밖에 안 되는데도 요금이 한 6,000원, 7,000원 나왔거든요. 개선됐다니까 상당히 반갑고 앞으로 경주시에서도 꼭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줬으면 정책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복합할증 구간 변경은 택시 요금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택시업계가 한 발 양보하면서 구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시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기사들이 힘이 있나? 시에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안 그런겨? 능력이 없잖아 우리는요. 시에서 하는데 그 따라갈 뿐이지. 경주 시민이 시에서는 안 따라가면 어디 따라가는 게 그럼? 수입이 감소되는 만큼 택시업계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5km로 내놓는 거는 우리 운전자한테는 아무래도 수입이 줄지요. 줄고 또 뭐 세대수 많다고 밀어붙여가지고 그 복합구역을 조정하면은 그러면 변두리에 지금 아파트 대단지가 들었을 때마다 복합구역을 바꿔야 안 됩니까? 하지만 보문단지와 불국사 구간은 복합할증률이 현행대로 유지돼 주요 관광지의 비싼 택시 요금 문제는 난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5일 다행히 버스 파업은 없었습니다.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지역은 전국에 모두 11곳. 버스 노사는 파업 직전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긴박했던 협상 당시의 상황을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 지역의 버스 노조는 지난해부터 사측과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가 화두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어들 텐데 감소될 임금을 보존해 줄 것을 사측과 지자체에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고 급기야 전국의 버스 노조는 5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파업이 예고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 노사와 만나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합의를 본 지역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와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14일 오후 2시 임금 인상 등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3년 안에 임금을 20%까지 인상하고 버스 노동자의 정년을 기존보다 2년 늘린 63세로 확대하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임금 협상은 노사 간 합의가 우선인 사안이어서 많은 대화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버스 파업에 대한 불안을 감수하면서 기다려주신 시민들과 대승적으로 협력해주신 노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동자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결단 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는 인천 시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시와 지역 버스 노사도 버스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14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15일 새벽 첫 차가 차고지를 떠나지 못했는데요. 오전 4시 팽팽한 긴장감을 끊고 부산시와 지역 버스 노사는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첫 차는 운행 차질을 빚었지만 오전 5시부터 버스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창원도 밤샘 교섭 끝에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15일 오전 1시 첫 차 운행 3시간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버스 중공영제 도입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파업은 철회했지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충남과 경기인데요. 충남버스조합과 충남버스노조는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없었는데요. 충남도가 파업을 앞두고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혔고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파업을 우선 철회한 후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지역 버스 노조 역시 우선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 충남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노조의 공감을 얻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버스 파업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행히 파업은 철회됐지만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예산 마련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일부 지역에서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버스기사 보수를 올려주기로 합의하면서 버스 재정 지원을 위해 세금이 투입됩니다.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버스 요금 인상안을 내놓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200원, 직행 좌석버스 400원 오릅니다.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 등에서는 올해 안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 대신 버스기사의 임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줄어드는 시간만큼 임금을 채워달라던 버스기사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겁니다. 서울은 3.6%, 경남 창원은 4%, 부산은 3.9% 월급 인상을, 대구와 광주는 호봉별 기준시급을 4%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등 5개 지역은 파업을 보류했고 경북과 전북은 6월에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타결된 일부 지역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에서는 약 300억 원, 인천은 170억 원, 대구는 78억 원, 광주는 25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버스회사 추가 지원을 위해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추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극적인 타결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결국 문제를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풀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8개 지자체에서 일부 또는 전면 도입됐는데요. 시민들의 이용 편의는 좋아진 반면에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의 공공의 개념을 접목시킨 버스 준공영제.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지자체는 전체 준공영제, 대구와 경기 2곳은 일부 도입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중복 노선을 없애 배차 간격이 짧아졌고 환승요금제 덕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 수익성이 적은 도서지역의 노선을 확충하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이용하고 또 뭐 나머지 버스 2군데 탈 수 있고 하니까 많이 그냥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고. 간격이 좁아가지고 가기 편하고 저 안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집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버스 갈등을 기점으로 준공영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 준공영제 재정 부담은 무려 5,400억 원, 부산과 대구, 인천도 1,000억 원이 넘었고 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버스 요금과 임금 인상을 줄줄이 약속했는데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의 또 인상 그리고 세금의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지금부터 다시 또 심사숙고하게 다시 재고해봐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한다면 그건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 버스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혈세 논란과 더불어 재정 문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의 내관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15일 개청식과 함께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옛 포항 용흥중학교에 자리 잡은 동부청사에는 환동의 지역본부 총무과, 환동의 종합민원실, 동해안 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등 이과 2국 120여 명이 근무하며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부청사는 포항경제자유구역에 정식 건물이 완공되는 2021년까지 3년간 임시로 운영됩니다.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경북도교육청 본청 웅비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임종식 교육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지도에 헌신한 우수교원 344명에 대한 표창과 훈장이 수여됐으며 학창시절 스승과의 추억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추억의 운동회도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본격적인 해양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15일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을 비롯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동해안 5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양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하고 국내외 마케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수소차 12,000대를 보급합니다.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720억 원을 들여 수소차 1,000대와 수소버스 20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4곳을 지을 예정입니다. 수소차 지원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수소차를 구매하는 시민은 한 대당 3,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하루도 쉴 수 없는 이 한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를 대신 보살피는 한우 헬퍼 사업을 실시합니다. 농가는 1일 헬퍼 비용 7만 6천 원 중 2만 원만 부담하면 되며 농가당 연 10일 이내 하루 최대 2명까지 지원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말까지 한우 헬퍼 사업단에 회원 가입을 한 뒤 다음 달 3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14일 지산 이동 주민들과 함께한 이번 현장 소통 행사에서는 에덴 어린이공원 운영 활성화, 목련시장 인근 불법 주차 근절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이 나왔습니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내 혼자 사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1만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23%인 11만 9천여 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5%로 가장 높았고 경북, 경남 순이었습니다. 수일째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벌써 이렇게 더워서 어쩌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5월 중순에 벌써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이번 여름의 기세 정말 대단할 것 같죠? 자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한낮 기온 30도에 육박하면서 더 덥겠습니다. 매일 이 더운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고요. 주말까지 한낮 기온이 30도에 가깝게 오르는 등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일교차 큰 날들이 예상되니까요. 체온 유지 잘 할 수 있는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